는 이제 세 번째 수업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첫 시간에 이제 지역사 커뮤니티 실천 모델에 있어서 모델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가 로스만의 모델, 세 번째가 웨일과 갬블의 모델. 지금까지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론에 있어서의 모델들을 함께 공부를 했고요. 자, 세 번째가 설명드릴 게 이제 포플의 모델, 그다음에 마지막에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이제 포플의 모델은 특히나 영국 커뮤니티 실천의 역사를 8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3주차인가 4주차 수업에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의 역사적 과정, 커뮤니티 실천의 역사적 과정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영국의 역사적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영국에서의 역사 과정, 그 영국 커뮤니티 실천의 축적물들을 유형화한 것이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영국에서의 커뮤니티 실천의 흐름들을 이제 이번 포플의 모델에서 그 흐름들을 유형화시켜서 잘 정리한 게 바로 포플의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커뮤니티 케어 모델, 두 번째가 커뮤니티 조직 모델, 세 번째가 커뮤니티 개발 모델, 네 번째가 사회와 커뮤니티 계획 모델, 커뮤니티 교육에 관한 모델, 커뮤니티 행동 모델, 여건주의적 커뮤니티 사업, 페미니즘 운동이었죠. 그 다음에 흑인 커뮤니티 사업과 인종차별, 철폐 커뮤니티 사업 등 총 이렇게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잘 생각해 보시면 한번 기억나시게 말씀을 좀 드리면 식민지 사업을 많이 했었죠. 미국과는 좀 다르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식민지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흑인 커뮤니티, 흑인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또 인종차별의 문제, 또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부분들이 식민지 사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것도 그러한 것들을 역사적으로 경험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맥락적으로 잘 설명한 게 바로 포플의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각의 모델들이 완전히 분리되거나 영국 포플의 모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각 분리된다거나 아니면 뭐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요.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다. 다만 학문적으로 모델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8가지 모델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가 커뮤니티 케어 모델입니다. 지역사회 보호,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복지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 관계망과 자원봉사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모델의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복지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조의 개념, 셀프 헬프라고 하죠. 그래서 스스로 돕는 개념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유급사회복지사인 조직가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케어와 자원봉사를 하도록 격려한다. 즉 자선조직협회 활동이나 세틀먼트 하우스 운동, 인보건 활동 운동이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의 문제를 그러한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활동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개발하고 또 이러한 그 많은 활동가들을 하는 것들은 누가 하느냐? 돈을 받고 유급사회복지사인 조직가들이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방법들로 점점 개발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발전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들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전문가 개입은 3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자나 소액의 유급도우미를 활용해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초기에는 짧은 기간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커뮤니티 케어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아니면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해서 커뮤니티 케어 활동이 이루어지게 독려하는 것. 이게 바로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전문가 개입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 모델에 대해서 많은 사회 정책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에서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권리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제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 사회보장 정책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 정책도 커뮤니티 케어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초기에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에 의해서 아니면 지역사회의 다른 어떤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지역사회 자체 내에서 돌봄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그런 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거꾸로 정부의 책임을 소홀하게 만드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 구성원들을 지역사회 보호활동을 보호활동 계획을 세우게 하는데 좀 소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 책임이 좀 약하게 하는, 정부 책임을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델들로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비판적인 생각들을, 의식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커뮤니티 조직 모델입니다. 서로 다른 복지기관들 간의 협력 조정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즉 COS 조직이라고 하죠. Charity Organization COS 자선조직협회 활동들이 커뮤니티 오르가니제이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간에 그런 자선조직 협회 활동들이 바로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주죠. 많은 자선 활동가들이나 자선 기관들이 생기니까 그런 기관들 간의 협력 조정을 위해서 자선조직 협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고 이제 커뮤니티 조직화다라고 이런 모델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조정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지를 전달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과 자원 부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원봉사 서비스 협의회, 고령자 복지위원회와 또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전국 단위 조직들을 만들어서 동일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해주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사회주의 접근 이론에서는 좀 많이 비판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커뮤니티 조직 이론은 지방정부가 감소하는 자원들을 배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어떤 모델이다라고 비판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방정부의 어떤 그 복지에 관한 부분들, 아니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들을 축소하고 그 축소된 재원들을 정당화하는 어떤 과정 논리로서 커뮤니티 조직 이론들을 써왔다라고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명 타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사회 복지 활동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들이 들고요. 세 번째가 포플 모델에서의 커뮤니티 개발 모델입니다. 집단으로 하여금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기술과 확신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 즉 유급의 전문가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영국의 식민지 지역을 개발한 것에서 그 근본적인 어떤 뿌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영국이 식민지를 운영을 할 때 커뮤니티 개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영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 들어가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활동들, 그 기술도 전달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문화도 전달해주면서 보다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그 생산된 이득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게 하는 거죠. 물론 실제에서는 영국으로 많이 가져갔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개발 국가들의 기술과 조직의 어떤 그 구성원들이 함께 삶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모델이 바로 커뮤니티 개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근린사회, 이웃들과 함께 커뮤니티 집단으로 만들고 그 집단에서 그들의 문제와 욕구를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흑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성공적인 접근 방법이었다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정책 추진의 역할들을 했는데요. 재분배 정책과 실천을 촉진하고 또 사회 계획적인 어떤 접근을 강조했던 모델이 바로 이 커뮤니티 개발 모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가 사회 커뮤니티 계획 모델인데요. 사회 커뮤니티 계획 모델은 그 이 로스만의 모델, 그 다음에 웨일과 갬블의 모델에서의 커뮤니티 계획입니다. 소셜 플래닝, 사회 지역사회 계획 모델이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인 상황이나 사회 정책, 또 기관 서비스의 분석, 또 목적과 우선순위의 설정,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적절한 자원을 동원하는 것, 그 다음에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실행과 평가를 바로 사회 커뮤니티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떤지, 또 기관 서비스들은 어떤지, 어떤 목적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지역사회에서의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설명하는 방법들, 이런 것이 바로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실천이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한다면 정부와 공통주의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의 재개발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 커뮤니티를 변화를 위한 어떤 실천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자원은 어떤지, 우리가 가진 역량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그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그런 참여된 어떤 공통된 모아진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모아진 의견을 모으고, 모아진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사회 커뮤니티 계획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모델이 이거고요. 또 급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커뮤니티 실천가들은 정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커뮤니티 계획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지역사회에 더 많은 발전과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하는 설명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들은 웨일과 갬블의 모델 또는 로스만의 모델과는 조금 생각이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사회에서의 그 지역사회 복지 실천 커뮤니티 계획 모델들을 설명을 하고 영국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과정들에서의 그 과정들을 유형화시킨 거여서 미국의 사례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커뮤니티 교육 모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영국에서는 이 교육 모델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있는데요. 교육과 커뮤니티를 교육 정책과 실천을 재편하려고 하는 교육 정책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계획들을 다시 재구성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합의,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다원주의, 플루럴리즘, 그 다음에 갈등, 이 세 가지 질적으로 다른 이념을 가진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커뮤니티 교육에 있어서의 합의는 지역사회에 2차 학교를 만든다거나 커뮤니티 대학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합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기초교육과 근린사회를 의미하는데요. 영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그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었고요. 또 그 전에는 지역사회 발전의 흐름에 있어서 여성들, 참정권도 없었고, 또 많은 그 노동자 계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들, 기본적인 교육들을 어디까지 시킬 거냐. 그 다음에 근린사회라고, 이웃사회라고 만들었던 것들이 지난 시간에도 영국의 동쪽 지역, 동쪽의 거주 지역, 서쪽의 거주 지역이 달랐다, 빈민 지역으로 구별이 돼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는 어떤 사회들의 변화를 위한 것들이 뭐가 근본적인 실천 방법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원주의라고 하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초교육을 어떤 방법까지 할 거고 또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또 예를 들어서 글을 모른다라고 하면 글을 가르치면 되지만 또 다양한 노동자 계급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 그러면 그 다양한 분야에 맞는 기초교육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해내갈 거냐 하는 부분들을 바로 다원주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수학이 필요한 어떤 종류에는 기초교육도 하면서 수학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하고, 이쪽에 뭐 예를 들어 뭘 만드는 것 공학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초교육과 더불어서 공학에 대한 교육들을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교육들을,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어업에 관한 교육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에 맞춰서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기초교육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 계급의 행동 방법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따라서 합의와 다양한 다원주의와 갈등에 따라, 갈등의 방법을 통해서 교육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양하게 1 더하기 2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회 행동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폭넓은 교육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 가지, 합의, 다원주의, 또 갈등의 세 가지 질적으로 다른 이념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교육가들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그들의 경험, 문화, 꿈, 가치와 역사를 타당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해로부터 문화적인 이해,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 이해, 뭐 피부색,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뭔지, 경험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녹아들어가고 어떻게 본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그런 것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가들은 문제 해결을 해주는 접근이 아니라 문제화하는 접근 방법으로 이러한 그 커뮤니티 교육의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적 접근이라는 건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해서 정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시해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문가 집단에게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동의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경험이 녹아 있는지, 그 다음에 자신들의 손으로 실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의 기회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지속적인 발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교육가들이 문제 해결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논의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문제화하는 접근 방법으로 이런 기술들을, 이 모델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바로 커뮤니티 교육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번째가 커뮤니티 행동 모델입니다. 커뮤니티 행동 모델은 온정주의적 것과 비교적 약자 집단이 자기들이 힘을 키우려는 것 두 가지 모두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영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행동 모델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 아니면 뭐 실천가들이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그 지역사회 빈민들을 사회개혁 운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가서 자선을 베푸는 그 온정주의적인 어떤 시각으로 하는 것들도 커뮤니티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COS 자선조직협회에서 프렌들리 비스터 우회 방문원들이 직접 저소득층을 방문해서 사정하고 평가해서 도움을 주는 것들, 사례관리 행동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 노동자 집단이나 아니면 흑인들, 또 여성들, 이런 페미니즘 운동들처럼 직접 비교적인 그 사회적 약자 집단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어떤 행동들로 자기네 힘을 키우려는 모습들로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영국 사회에서의 퍼플 모델에서의 커뮤니티 행동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역 수준에서 권력자들과 단일 이슈에 대한 협상을 목적으로 하여 계급을 기반으로 한 갈등과 직접적인 행동들을 영국 사회에서는 계속 전통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행동은 본질적으로 커뮤니티 실천가의 고용자인 지방정부와 갈등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행동은 정부에 의해 고용되지 않는 활동가에 의해서
수행되는 영역으로 인식되는 영향이 좀 많다. 영국 사회에서의 이런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커뮤니티 실천가들은 다 정부에 의해서 급여를 받아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스트라이크 파업이나 뭐 여러 가지 실천 행동들이 뭐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나 여성 인권 신장 운동들이 실제로 실천가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을 한다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해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영국에서는 이런 그 커뮤니티 행동을 촉구하는 이런 활동가들은 정부에 고용되지 않은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직접 하는 어떤 그런 분야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7번째가 여권주의적 커뮤니티 실천 운동이죠. 하나의 영국 사회에서 합의된 하나의 여권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성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여성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에 잠정적인 합의점이 있었던 거죠. 다만 접근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러한 여성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거에 여권주의적 커뮤니티 실천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으로 여권주의적 커뮤니티 실천이 이루어져 있었고, 또 여성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집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강조한 활동이 바로 여권주의적 커뮤니티 실천 모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집단화하면서 문제 상황에 대한 협력적인 실천 가능성을 증대하게 되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등한 사회구조 개편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영국 사회에서의 여권주의적 커뮤니티 실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포플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는 게 바로 흑인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과 커뮤니티 실천 운동입니다. 흑인이 지난 영국의 역사적 과정을 볼 때도 왜 흑인이 많이 왔는지, 그 다음에 다문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아까도 잠깐 식민지에서의 많은 인력들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시키고 지역사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국의 본국에 와서 공부하고 그분들이 다시 무국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실 수밖에 식민지에 살고 계셨던 많은 흑인들이 영국 본토에 섞일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과정 중에서 인종차별 운동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들이 바로 흑인과 인종차별 철폐 커뮤니티 실천이다라고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주거, 보건, 고용,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차별에 맞서고, 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조직화하는 이런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활동들이 바로 이 포플의 모델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을 한다거나 자조집단을 결성을 하고, 직접적인 행동이나 연대 활동 등 다양한 대응을 통해서 이런 커뮤니티 실천 운동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흑인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또 영국의 공적인 삶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그런 실천 활동들을 펼쳐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해서 8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이 영국 실천 모델 8가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 조직, 커뮤니티 개발, 또 사회 커뮤니티 계획, 그 다음에 커뮤니티 교육, 커뮤니티 행동, 여권주의적 실천 운동, 또 흑인과 여러 가지 운동들, 이런 것들로 8가지 모델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플 모델의 비교도 여러분들 교재 263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전략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기관이나 사업의 예시들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수업에서는 그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기에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교재를 읽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입니다.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은 로스만이 제시한 커뮤니티 개발,
사회계획, 또 사회행동 모델을 조금 더 상세하게 지역사회 연계 모델과 추계해서 5가지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앞전에 설명드렸던 웨일과 갬블의 모델 아니면 뭐 포플의 모델들과도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들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델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테일과 로버츠의 모델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만 모델의 커뮤니티 개발은 그대로 그냥 커뮤니티 개발 모델로 적용을 했고요. 사회계획은 그냥 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역량 강화 모델,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의 모델, 또 지역사회 연계 모델 이렇게 상세하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5개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회복지 실천 이론에 있어서의 모델들까지 오늘 다 수업을 마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 커뮤니티 실천에 있어서의 이론은 어떤 거지? 이론은 그 다음에 이 이론과 실천의 현장에 있어서의 중간 과정,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모델이다라는 거. 즉 이론은 사회에서의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건지,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실제적인 그 활동들을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 이론과 실천의 중간에 모델이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이론을 가지고 이 이론을 어떻게 실천 현장에 접목할 거냐, 또 다양한 그 실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회 현상들을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 건가 고민하는 어떤 그 과정, 그 매개의 역할들, 유형화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10주차에 공부한 뭐 로스만의 모델, 뭐 웨일과 갬블의 모델, 그다음 포플의 모델,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모델들이 바로 매개체가 역할을 해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아니면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였거나 여성이었거나 뭐 성소수자였거나 했을 때는 어떤 개발 모델을 쓸 건지 계획 모델을 쓸 건지 아니면 사회 행동 모델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델의 특징점이다. 그래서 모델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모델은 이론과 실천을 연결해주는 유형화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의 매개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실제 실천 현장에서는 이 다양한 모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계획 모델을 쓸 때도 있고 개발 모델을 쓸 때도 있고 행동 모델을 쓸 때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중첩되는 현상들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때는 어떤 모델들이 유용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실천가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10주차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